오늘은 호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영화에 나왔던 총각김치랑 주먹밥이랑 진로를 마시면서 한번 노가리를 까봅시다. 우선은 영화의 주인공 3인방 중에 한 명인 고범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범석이 일단 제가 봤을 때 좀 호프에서 오래 산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출신지가 호프는 맞는 것 같았는데 약간 외부에서 좀 오래 살다가 다시 여기로 뭐 발령받았든 어떤 이유로 온 것 같은 느낌? 왜냐면은 마을에 되게 흔하게 퍼져 있는 그 해수리 아저씨의 어떤 신뢰도? 해수리 아저씨가 그런 거면 맞아? 하는 식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 호르티스 애들이 아 이거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약간 좀 긁히는 반응을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임성애라던가 상황실 어르신이랑은 다르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를 내가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 완전하게 녹아있진 않다라는 티를 좀 낸 것 같았어요. 왜냐면 앞에 말했던 그 두 사람, 성애랑 그 상황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거면 나도 알 텐데 난 그거 모르는데? 호랑이가 뭔 소리야? 약간 이렇게 믿지 않는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범석이는 그만큼 본인이 마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거면 그냥 나만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호르티스 애들이 어떻게 보면 소장식이나 되는 어른인 범석을 좀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사실 범석이 나이를 좀 많이 먹었잖아요. 소장이기도 하고 직급 자체가. 근데 어르신들이 되게 나이 꽤나 먹은 범석이를 좀 마냥 이렇게 애취급을 하는 거예요. 밥 먹었어? 이러면서 막 밥 먹으려 감자 주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릴 때 막 애기 때 호프에 살다가 나중에 좀 크고 나서 호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애가 자라는 과정을 본 게 아니라 갑자기 훌쩍 커버려가지고 마냥 범석을 애처럼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 약간 두 번째 범석에 대해 생각했던 게 이어지는데 중간에 범석이 사냥이란다. 그 범이기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얘가 눈물을 흘리니까 되게 짠하게 보잖아요. 옆에서 임성애가 막 뭐해요 뭐하냐고 하는데도 계속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설이 이제 두 가지를 세워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성기가 그러니까 조인성이 맡았던 고성기가 외계인일 것이다. 이 설이 지금 거의 공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걔랑 육촌인 같은 핏줄인 범석도 역시 외계인의 핏줄이거나 어떤 그 외계인과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순간 공감을 한 게 아닌가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로 말했던 범석이 호포의 고인물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호포항 사람들은 좀 결속력도 강하고 그 마을 사람들 간의 소속감? 유대감도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인물이 이 공동체에 녹아들기 좀 어렵다라는 뜻이거든요. 범석이 이제 호포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여기서 되게 긴 연결고리나 그런 걸 쌓지 못하고 소속감을 그렇게 가지지 못하는 건 확실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호포에서 본인이 약간 내진이라기보다는 외부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좀 호포에 쳐들어온 외부인이라는 바미기르의 입장과 어느 정도 겹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막 오는 바미기르한테 공감을 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만들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호프 내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습은 외계인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모습이고 외계인의 모습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제가 분명히 어떤 무슨 그 감독님 인터뷰 캡처본을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 찾아보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인터뷰가. 만약 이게 틀린 정보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아무튼 저는 그걸 봤던 것 때문에 제 해석은 그게 딱 고정이에요. 인간이랑 외계인이 각자의 관점으로 보는 서로를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바탕으로 관람을 했을 때 눈에 띄는 점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임성애가 이렇게 차 끌고 멋지게 막 등장하기 전까지는 범석한테만 인간이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이 적용이 된 것 같거든요. 다른 인간들은 막 외계인이 와도 막 망설임 없이 다 막 달려들고 빨리 죽여야 돼! 막 개새끼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범석만 그 사이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뭐 주연이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딱 그 생각을 했던 장면이 걔가 발자국을 보고 왔잖아요. 이 피 묻은 발자국을 보면서 그 자취를 따라가서 이렇게 왔는데 막상 이상희 배우님이 연기했던 낙연 할아버지가
저기 막 북쪽으로 갔어, 저기로 갔어 하니까 갑자기 본인이 지나쳐온 남쪽 방향을 가리키면서 막 여기로 아니고 여기로 갔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좀 두려워하는 범석의 모습을 잘 나타낸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가야 하니까 가긴 하는데 막상 이렇게 마을을 거의 참사를 일으킨 괴물의 정체를 마주치고 싶진 않다. 뭐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그리고 막 다른 인간들은 빨리 빨리 막 이러면서 막 움직이는데 범수만 놀라가지고 막 어물쩡거리고 하는 게 현실적인 인간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범석이라는 역할 자체가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 시점에서 이렇게 초반 1시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부여된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사냥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호포항에 사는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외계인 사냥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암암리에 퍼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호르티스 애들이 숲에서 발견했던 그 아지트 같은 거 있잖아요. 동물박제 엄청 막 걸려있고 고성기가 막 한참 됐어 이러는 반응을 보이는 거기 아지트, 거기가 이제 다른 사냥꾼들의 아지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냥꾼들이 외계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겠다 생각을 했냐면은 그 호르티스 애들이 숲에 올라가잖아요. 지금 범석이 음료 좀 와봐 하는데 아예 저희는 여기 북쪽 좀 둘러보고 갈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 가서 이미 사태가 생각보다 심하다는 것도 알았고 호랑이 같은 그런 헛소리도 아니다라는 거 알았는데 위험한 읍내에 안 내려와 보고 더 위험한 뭐 알 수 없는 숲속에 가겠다고 약간 고집을 부리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걔네도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까 걔네가 일부러 외계인을 찾으려고 거기까지 계속 들어갔구나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 외계인 함선 있죠. 그 동그란 거. 그 동그란 함선을 성기가 보자마자 야, 내 말 맞지? 막 이러는 거예요. 보통 그거를 몰랐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저게 씨발 뭐야 이랬을 텐데 성기는 내 말 맞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걔네가 함선을 둘러보다가 이제 아이도보르 그 칼리의 유모죠? 그 외계인이랑 딱 눈이 맞춰가지고 걔네가 외계인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막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도 않고 야, 진짜 막 우와 외계인이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 생각이 약간 신이 났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냥꾼들이 외계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저는 그거를 양배가 그 작중에서 은문석 배우가 연기했던 양배가 떠벌리고 다녀서가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성기라던가 아니면 그 어촌계 형님들한테 무조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양배는 도태남인데 관종이기까지 패급이잖아요. 그런 성이라던가 어촌계 형님들 같이 어떠한 수컷 집단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그러니까 좀 서열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마어마한 걸 사냥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이게 꺼드럭거리지 않았을 리가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까? 서울 사람들 말로는 80은 받을 거라던데 이러면서 엄청 꺼드럭거렸을 거고, 그 정보를 이제 입수한 사냥꾼들이 이제 숲에서 외계인을 찾거나 아니면은 사냥을 했나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촌계 형님들이 한번 숲에서 바미기르를 사냥한 적이 있지 않나 생각, 가설을 세워봤거든요. 왜 어촌계가 외계인을 사냥해 봤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촌계 형님들이 몇 배는 더 섹시해 보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외계인 일당을 봐도 당황을 하지 않았고 너무 당당하게 그 헤드샷을 딱 쏜 다음에 처리했다 라고 여기는 점이 되게 경험자의 냄새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외계인을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해주리 아저씨가 숲에서 이제 외계인 뭐 3마리 이러면서 대충 서너 마리를 봤다고 설명을 했는데, 정황상 그거는 뭔가 성애가 상상하느라 밤의 길로 나온 게 아니라 해수리 아저씨가 진짜 밤의 길에 서너 마리를 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밤의 길 서너 마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걔네의 내구도는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뭐 마베이오나 이런 애들은 총 맞는다고 엄청 타격이 심하진 않는데 밤의 길은 막 도망가고 했던 걸 생각하면은, 그래서 한 마리 정도는 그 이제 되게 전투력이 강해 보이는 어촌계 사람들이 운 좋게 잡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어요. 만약 잡은 적이 없다고 하면은 헤드샷을 맞춘 이유는 당연히 생명체들은 헤드샷을 맞으면 죽으니까. 그런 믿음과 양배가 어떻게 칼리를 잡았는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딱
딱 쏘니까 죽었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머리를 맞춘 게 아닌가 싶긴 하고, 당황하지 않았던 거는 만약에 안 잡았는데 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거는 그냥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연이어서 사사로운 리액션까지 촬영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인 게, 만약에 어촌계가 바미기를 잡았다고 쳐. 근데 바미기르가 아무리 내구도가 약하다곤 해도 막 칼리만큼 어린 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헤드샷을 몇 번 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촌계가 잡았다면 어떻게 잡은 거지? 걔네가 막 경찰들만 가지고 있는 이런 막 유탄 막 바주카포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냥꾼들이니까. 아니면 바미기르가 그냥 이게 몇 번 맞으면 죽나?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저는 일단 어청계가 외계인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숲에서 아이도볼이랑 걔네랑 그 조르랑 포르티스 애들하고 대치할 때 그 외계인이 고함을 하고 지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청계 형님들이 딱 들었을 때 이건 또 뭐야?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 그거에 대해서 몰랐거나 무지했으면은 뭐야 이거 뭐야 했을 텐데 이건 또 뭐야? 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이 소리가 그 외계인이 내는 소리가 낯설지 않다라는 뜻인가 싶었어요. 그 어촌계 형님 두 명 있잖아요. 진짜 섹시하신 분들. 일단 그 파란 니트 기영이 형님이랑 백마탄 현우 형님. 일단 기영이 아저씨는 아이드볼가 그 성기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마무리를 안 했고, 그래서 다리를 막 존나 버둥거리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찍혔잖아요, 영화에. 그래서 안 죽었구나 생각을 했고, 백마 이제 그 현우 아저씨는 처음에 이제 두 번 봤을 때까지만, 2회차까지만 해도 하반신만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죽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세 번째 보러 가니까 그 바지랑 신발이 처음에 나왔을 때 입고 있던 거랑 약간 다른 거예요. 그 마베이유가 막 뜯어 죽였던 그 빨간 치크셔츠 있잖아요. 그 대머리. 걔 같아요. 근데 걔 시체를 왜 백마에 태운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잘못 본 거라고 해도 그냥 현우 아저씨 안 죽었다고 믿을 것 같긴 해요. 안 죽었어. 세 번째, 외계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나 외계인은 저 한 3회를 보고 나오면서 생각을 한 건데, 처음 그 1시간 동안에 읍내에 내려가 있던 외계인이 바미기르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면 바미기르는 일단 그렇게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할 만큼 기동성이 엄청 좋은 외계인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걔는 보통 지나갈 때 다 부시면서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지나가는데, 범석이 읍내에서 이제 외계인을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닐 때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막 사방에서 통성이 울리고 뭐가 무너지고. 근데 바미기르가 뛰어다닐 때만큼의 난리통도 아니고, 게다가 바미기르는 그 다리 한쪽 날아가기 전까지는 웬만해서 직립보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지나가면은 이제 막 여기가 천장까지 그냥 뽕 하고 다 무너졌는데, 호포부동산도 그렇고 정육점도 그렇고 건물들이 바미기르가 지나갔다고 하기에는 너무 낮은 높이의 구멍만 나 있는 거예요. 사족 보행을 해야 나올 수 있는 크기. 게다가 그 나경이 할아버지가 다리 밑에 찍힌 발자국 이렇게 가리키면서 괴물이 저길로 갔다. 괴물은 콩과 팥이 섞인 색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미기르가 지나갔으면 그 다리가 무너졌어야 되는데 무너지지도 않고 멀쩡했고, 그러니까 나경이 할아버지가 봤던 외계인은 다리 밑을 지나가도 다리가 부서지지 않을 높이로 기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콩과 팥이 섞인 색을 가졌다는 건데, 그건 바미기르가 아니라 마베이유잖아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버전이 있고, 색이 약간 콩과 팥이 섞은 것처럼 좀 붉은기가 돌고, 그거를 듣고 나서 이제, 마베이유가 읍내에 내려온 거고, 마베이오도 읍내에 내려왔고, 칼리를 찾거나 아니면 바미기를 잡으러 온 것 같았어요. 특히 어떤 장면에서 제가 외계인이 두 마리라고 확신을 했냐면은, 그 소총으로 무장한 어르신 부대 있었죠. 어르신 부대가 탄 트럭이 날아갔을 때 뒤늦게 그 파란 트럭 애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그 위치에서 외계인을 향해서 총을 쐈죠. 막 총을 쐈어. 그럼 일단 외계인을 봤다는 거잖아. 근데 공격받은 외계인들이 일단 반격 안 하고 돌아갔어.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갑자기 범석 뒤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 근데 그 파란 트럭 애들은 갑자기 범석 뒤에서 나타난 외계인을 보면서 막 저기로 갔다 저기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씨발 저것도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경악을 해. 근데 아까 봤던 외계인이면은 저건 또 뭐냐고 놀랄 일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과 다른 형태의 외계인이기 때문에 저건 또 뭐야 하면서 놀란 것 같거든요. 거기서 이제 외계인이 아, 두 마리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밤의 길은 그 임성희한테 유탄 맞기 전까지는 자기를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막 줄기까지 쫓아가잖아요. 근데 막 굳이 파란 트럭 애들한테 반격을 안 하고 이동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서 딱 뭘 집어 던지든 달려가든 간에 싸우면 되잖아. 근데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 마베이오가 읍내에 내려왔다가 뭔가 조르의 호치를 받았든 아니면 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든 어떤 이유로 싸우다 말고 숲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바미기르는 이제 그런 마베이오한테서 달아나고 숨어 있다가 이제 그 범석이랑 걔네한테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모습을 좀 드러내고 난리통 막 피우기 시작한 것 같아. 근데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게 바미기르가 주방 보조라고 공식으로 자료가 나왔잖아요. 근데 걔네를 왜 서너 마리나 데려왔을까? 심지어 그 호르티스가 봤던 함선의 자리는 6개가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조르랑 걔네가 바미기를 이제 밥 차려 하려고 한 마리만 데려왔는데 걔가 자기랑 같은 종인 애들을 둘 셋을 더 몰래 태워가지고 데려온 건지 왜지 외로웠나? 근데 그런 거라면은 왜 조른의 일당이랑 바미기르가 그렇게 동떨어지게 된 건지가 설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바미기르가 모종의 이유로 그 조르랑 걔네한테 내쳐질 일이 생겼고 그게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거여서 결국 걔네한테서 도망쳐가지고 읍내로 내려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인간이 범석한테까지 눈물을 보일 만큼 생명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느낀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근데 사실 밤이길에 둘셋 좀 세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나 죽여버릴 거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쯤에서 약간 들었던 의문이 그렇게 중요한 황태자 칼리를 왜 숲에 혼자 방치해뒀는가 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칼리는 명백히 유모도 있고 그 유모랑 같이 움직였으면 아무리 얘가 총에 맞았다고 해도 그걸 양배가 혼자서 끌고 숲을 내려와서 걔를 얼릴 때까지 방치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사실상 칼리가 사라지게 된 원인은 유모의 근무 태만에 있잖아요. 근데 왜 유모인 아이도볼은 데리고 있고 주방보조인 바미기르는 내쳤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사실 아이도보르나 바미기르나 똑같이 하층민처럼 보이긴 했는데 뭔가 애를 관리 못한 유모는 냅두지만 자기 친구 둘셋을 더 태운 바미기르는 죽여버리고 싶고 막 내쳐버릴 정도인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웠던 가상의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이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칼리가 바미기를 데리고 숲을 돌아다녔어. 그 과정에서 바미기르가 칼리를 양배로부터 좀 지키지 못한 게 아닌가. 바미기르는 총 좀 썼다고 해서 죽진 않으니까 양배를 처리하고 칼리를 데려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인간에게 동료가 사냥당한 적이 있어서 두려웠던지 아니면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칼리를 잃어버렸다든지 둘 중 하나인데 막 그 바미기르가 읍내에서 범석이랑 성이랑 싸울 때도 총 계속 맞아도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잖아요. 달려들고 막 그거를 생각하면은 고작 막 그 총 한 발이 무서워서 피하진 않았을 것 같고 애가 진짜 그냥 한눈 팔다가 잃어버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큰 이유 같아. 그래서 주방 보조로 데려온 하층민 애가 무려 황태자라도 하더라고요, 칼리가. 황태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조르나 마베이오가 화가 났을 거고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몰래 데려온 자기 친구들까지 들킨 게 아닐까. 그래서 뭔가 본보기로 한두 마리가 숙청당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그 바미기르가 그 트럭 깔려 죽을 때 바닥 보면은 피웅덩이 거기에 핏자국 그 위에 반짝반짝거리는 빛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게 약간 후반부에 마베이오가 이렇게 꺼내 보이는 그 심장이랑 좀 비슷한 색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 바미기르도 마베이오네랑 같은 종이고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고 걔가 죽은 거는 트럭 때문에 심장이 으깨져서 죽은 것 같아요. 걔네가 그게 뭔가 마베이오나 걔네 봤을 때 그게 좀 치유 능력도 있고 왜냐면은 막 누구를 부활시키고 살릴 수 있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으깨졌으니까 기어이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보건소장이 꺼냈던 장기는 심장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칼리도 여기가 맞은 거지 심장을 다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지 않을까, 살아있는데 양배가 얼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근데 또 칼리는 너무 어려가지고 내구도가 너무 약해서 헤드샷 한 방에 죽나 싶기도 해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선. 칼리 살려야 된다고 심장 내놓고 하는 거 보면은 죽은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활의 데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 이거에 대한 다른 사람들 의견이 너무 궁금했어요. 쿠얼의 함선이 침몰했잖아요. 아무튼 쿠얼의 함선이 이렇게 추락을 했고, 게다가 그 황제라는 쿠얼이 죽은 거는 한참 전의 일이라는 감독님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외계인 쪽 상황이 그렇게 처음부터 막 애초부터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뭔가 운 나쁘게 지구에 이렇게 불시착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행성을 찾아가지고 자신들의 새 터전을 마련할 계획이 아니었을까? 인간이 생태계를 이렇게 밀고 동물을 쫓아내는 것처럼 외계인도 인간을 몰아내고 지구를 차지하려고 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황태자인 칼리가 사라지고 생각보다 호프 사람들이 좀 싸잡고 거기다가 쿠월의 함성까지 추락해버리니까 외계인 입장에서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여겼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약간 병원양료, 신비양료 이런 거 생각나가지고 막 서양 강대국의 침입 이런 거 생각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외계인들의 상황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오히려 이 영화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되는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먼저 선빵치는 쪽에 잘못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막 서로를 도발을 하다가 사소한 거라도 이제 일이 터지면은 곧장 막 쳤어? 이러면서 상대방 나라를 진짜 막 속대밭으로 만들잖아요. 전쟁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역사에 나온 것 보면은. 근데 외계인들 태도가 딱 그런 서양 강대국이랑 비슷하다는 감상이 들었어요. 너네가 먼저 쳤잖아 라면서 호프 사람들을 좀 사정없이 막 죽이는데 거기서 오는 막 힘의 차이 같은 거는 조금 더 고려하지 않는 약간 삐뚤어진 공평 느낌? 전 그래서 외계인들이 엄청 불쌍하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인간이어서 그런 거긴 하겠지? 이제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결국 호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영화인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감독님의 의도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제 생각만 그냥 말을 해볼게요. 결국 작품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대주제 같은 거는 오해에서 비롯된 비극인 것 같아요. 영화 내내 호프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왔다. 외계인이 우리를 다 죽여버리려고 온 거다. 외계인은 바미길의 한 마리다. 칼리는 바미길의 자식이다. 총 맞고 유탄 맞으면 죽을 거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올 거다. 뭐 이런 다양한 오해들이 많죠. 그런 오해에서 결국 계속 싸움이 이어지고 각자 비극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 그게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주제가 아닐까 싶었어요. 근데 그 후포 사람들이 가졌던 오해가 막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같아도 마을에 갑자기 덩치 있다거나 외계인 나타나가지고 막 내가 모르는 말로 떠들다가 내가 조금 위협을 했다고? 갑자기 막 다 죽여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이러면은 이 개새끼들을 씹을 것 같긴 해요. 결국 이 압도적인 힘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비극을 좀 상대적으로 강자의 입장에 있는 자들은 본인들이 약자를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수단으로서 사용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 외계인과 인간을 보면서. 그래서 영화 제목이 호프인 건 어쨌거나 인간과 외계인 양쪽 다 희망이 있기 때문 아닌가. 진짜 개 큰 절망이 다가와도 일단 막 뛰면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진짜 처절할 만큼 못 누는 인간들이 있고 그리고 막 쿠월의 함성이 떨어지고 내 애는 황태자는 거의 죽은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도 살릴 수 있다. 우린 더 나아갈 수 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외계인도 그렇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조르의 말이 왜 영화가 결국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엔딩에 대한 호불호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호였어요. 처음 봤을 때는 뭐지? 이랬는데 한 두 번, 세 번 보고 나니까 저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불친절한 영화에 힌트가 주어진 게 아닐까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제 감상평을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재밌어요. 재밌고 액션도 되게 시원시원하고 긴장감도 진짜 딱 특히 초반에 엄청 간 쫄리는 막 그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에서 즐기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OTT로 처음 봤으면 이 느낌이 안 살았을 것 같다는 느낌. 저는 진짜 처음 보러 갔을 때 그 바미기르가
범석을 막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때 전 너무 무서워서 울었거든요. 진짜 이러면서 막 울었단 말이야. 너무 내가 그 상황에 너무 몰입이 되는 거야. 내가 고범석인 것 같고 밤이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영화 자체의 몰입감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호프라는 영화가 뭐 나홍진 감독님 작품이 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친절하게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해석을 찾아보고 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품이어서 영화가 끝난 후에도 좀 그 영화가 주는 재미가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호프가 그냥 천만 찍어가지고 이거 호프 얘기하는 사람들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해석하는 재미 가득한 영화를 봤다. 그래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별점을 준다면 5점 만점에 4.5점 줄 것 같아요. 호프가 지금 호불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별로라고 하는데 너무 남의 평가에 이렇게 막 휘둘리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직접 영화관 가서 확인해보고 좋다 별로다 말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내 취향에 대해서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보고 다들 말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호프 얘기해요. 안녕.